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일 밤 8시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세계적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관세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시진핑 회담이 있었고 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난 뒤에도 시진핑 주석은 이틀 동안 경주에 더 머물면서 연설을 할 때마다 이 관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세계가 그런 갈등을 뿌리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주 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추종하는 종속적인 국가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누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1977년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 노선으로 이끈 이후부터 중국은 연평균 10%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매력 기준으로는 GDP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 예술, 요사이는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과 맞짱 뜨는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미국 고립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이 세계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시진핑이 더 앞서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역사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고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에는 더 이제 발전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The End of History, 역사 발전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바로 이때 미국에서 위기가 일어나서 트럼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괴물과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웃한 캐나다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또 동맹국을 그렇게 하대를 하고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욕보이고 그런가 하면 푸틴 앞에 가서는 쩔쩔매고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정치, 미국의 가치관이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갔는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듬직한 시진핑의 역할이 더 눈에 띄게 된 게 바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당은 그러나 굉장히 유능합니다. 일당 독재니까 복수 정당도 없고 선거도 안 하고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과거 어느 나라 공산당보다 유능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진흥시키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서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의 관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오늘 이재명, 시진핑 두 사람의 오랜 대화가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연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MOU 6건과 계약서 1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도 진행했습니다. MOU 중에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 경제협력 공동계획,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는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면서 수교 33년 동안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뼈있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 서로 이사갈 수 없는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과 중국의 숙명적 관계일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의 수당의 힘을 빌렸는데 특히 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과 결전을 벌여가지고 당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한민족의 활동공간으로 확보했는데 그 뒤에는 또 그 한때 싸웠던 당과 친해져가지고 당, 신라, 일본이 한 25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한족 정권, 한족 왕조는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나라, 요나라, 몽골의 침략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임진왜란 때는 구원군을 보내서 조선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택동이 공산 통일을 한 다음에 1950년 우리가 북진 통일할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공군을 개입해서 한동안 중국과 우리가 적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기억 또한 생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가능했던 것은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유교, 한자, 불교 이런 문화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 한자는 중국, 한국, 일본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공통된 문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국이 비록 미국과 동맹관계이지만은 적대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사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인종적 반중 선동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비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 전체를 적으로 몰고 있고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런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에이펙은 온통 AI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리고 금관 이야기로 빛났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아주 빛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싫어하는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서 더러운 조건 안에서만 생존 가능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역사의 바퀴벌레가 되었고 그렇게 만든 것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모처럼 전 국민적인 지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실용 중심의 국내 정치를 운영한다면은 아마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자세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